자, EBS 파이널 1회 31에서 34. 체일남의 흐르는 북 해줄게요. 요 흐르는 북, 이거는 이제 장인 정신에 대한 소설들이 있어요. 장인 정신에 관한 소설, 이렇게. 그러면 이청준의 줄이라든지, 줄 뭐야? 이렇게 놓고, 여기 사이에 뭐야? 줄 놓고, 줄 위에 올라가서 재간 부리는 거. 이거죠. 광대죠. 그 다음에, 저기, 황순원의 독 짓는 늙은이, 그릇 만드는 거죠. 독 짓는 늙은이. 그 다음에 또 이청준의 소리의 빛, 이거 뭐야? 서편제, 판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리의 빛, 이런 거에 장인 정신들이 주요 테마로 돼가지고 나오는 소설들이 있는데, 일단 이거 모른다고 생각하고 읽어 봅시다. 보기가 어디에 나왔니? 보기 보자. 자, 보기를 바탕으로 요거를 이해라. 70년, 80년에는 전통적 가치, 현대적 가치사에서 혼란을 겪는 사회의 모순이다. 이걸 인물 간의 가치관의 대립이다. 인물 간의 가치관의 대립. 우리가 이제 수능 특강에 태평천하나 3대도 전부 다 가치관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술적 성취, 전통적 가치를 추구하는 풍요적인 삶을 즐긴 인물과 생활인으로 삶과 현실적 가치에 집착하는 입신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 그러면은 요런 인물과 요런 인물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겠다. 첨예하다. 하지만 비판하는 한편 이해하고 존중하는 제3자가 개입함으로써 풍류적 삶에는 의미를 부여해요. 그리고 갈등이 대물림되는 건 거부해요. 그 다음에 조화 및 화합을 추구하는 태도. 조화 및 화합을 추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요거를 선생님이 이 인물이 누구냐 미리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세 가지 인물이죠. 자, 풍류적 삶을 즐긴 인물하고요. 입신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이 있고, 여기 뭐야? 제3자가 개입을 해서요. 부여하고 거부하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 뭐야? 조화 및 가치의 조화, 그 다음에 화합, 뭐의 화합? 세대의 화합을 추구하는 세 가지 인물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런 인물, 그 다음에 조화하고 화합을 추구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인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보기를 바탕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불만을 토로하여 갈등 나타난다. 입신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이 풍류 삶을 즐겼던 인물의 불만, 요거는 나온 말이죠. 그 다음에 현실적 가치에 집착하는 인물이 예술적 성취를 중시하는 인물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 일단 보기에 나온 말이야. 전통적 가치의 보존을 통해 갈등 요소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근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는 게 인물 간의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니? 제3자가 개입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음표. 4번 제3자가 개입하여 요거를 하고 있다. 이거 지금 물음표하고 동그라미 한 거는 여기에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거 기준으로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함과 동시에 부여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해하고 존중하는 제3자. 그러면은 제3자 이야기면은 이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다? 3번이 답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근데 이게 요즘 문제는 옛날에는 무조건 3번 이래 버렸어요. 근데 요즘 문제는 앞에 내용을 같이 한 번씩 읽어봐야 된다. 그럼으로써 좀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용을 읽어보자. 여기서 손자 성규는 탈춤 공연에 참여해달라고 하고 민노이는 승낙을 하네. 그래서 아들 몰래 북을 꺼내 연습하고 공연 당일 실력을 발휘합니다. 아, 그러면은 뭐예요? 풍류적 삶은 뭐예요? 민노인이겠지. 그 다음에 민노인의 아들이 뭐야? 아들 몰래 요랬죠. 그러면은 현실적인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손자 성규는 여기에 개입해 가지고 화합을 하게 하려고 하는 존재다. 이렇게 됩니다. 아들 내외에는 아들 내외가요. 그러면 며느리죠. 며느리가 민노인과 성규를 질책한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부터 읽었잖아요. 이게 뭐야? 스토리를 압축한 거니까 관계는 여기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읽어 봅시다. 좀 빨리 읽을게. 공부는 작파하고 부을 메고 떠들어자면 아내 자식 못한 민익태. 아편쟁이로 세상을 구른 민익태네 이름이. 민노인이. 그와 아들의 단절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 갈등이. 그러면 뭐야? 생활을 모른 채 했어요. 아들을 살 때. 시아버지 그런 생에 무관한 며느리가 떼어버릴 수 없는 인연으로 맺어지고 있을지언정 자기를 옳게 누가 며느리가 자기를 민노인을 옳게만 대할 수 없는 형편을 이해하고 있었다.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중요합니다. 며느리 입장도 이해한다는 거지. 다늦게 아들의 집을 찾아온 영감을 대하던 마누라의 눈에도 증오, 며느리의 눈에 증오, 더 할 말이 없다. 할망구 살아있던 시절은 어지간히 바람막이 구실을 해줘 견디기 쉬웠는데, 그러면은 뭐야? 부인이 있을 때는. 그런데 외톨이로 남아서는 운신하기 쉬웠다. 그러나 뒤는 중요하다 했지. 아들이 아버지를 격리시키자 하는 까닭은 이 위의 이유가 아니야. 위의 이유들이 아니고 부담 차원보다는 자신의 고통과 아버지를 접함으로써 확인하게 되는 요 세월, 과거 세월이 떠올라서인 거다. 과거에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내팽개쳐놓고 아버지 좋을 대로 전국 유람하면서 벽치고 아편하면서 살았어. 언젠가 아들은 일부러 마시는 거 잘 읽으세요. 몸을 가누지 못하며 포악스럽게 퍼부은 적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지? 요거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지? 요거는 너무 맞는 거지. 술에 취해 가지고 토로해가지고 갈등 일으키는 거요. 그래서 기억에 먼저 가서 했어요. 그의 토막 말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다. 요 말에는 뭐야? 원망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 왜 돌아오셨습니까? 제가 어머니와 꿀꿀이족으로 줄임배 채우고 아버지는 어디서 뭘 하셨습니까? 북쳐주고 받은 돈으로 기생 무릎을 베고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콩나물 길러 본 돈으로 신문 배달해서 온 돈으로 겨우겨우 학교에 때 아버지는 뭐 했습니까? 소리꾼 장단 맞추고 해서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못 번다 한들 수족을 못 써 자리 보존하고 있다 한들 상관하지 않을 거다. 자, 돈 못 버는 거 수족을 못 써가지고 자리 보존하는 거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을 아버지 말씀대로 예술한다 하시고 다 내는 것도 따지지 않겠다. 재산을 다 날린 것도 따지지 않겠다. 다만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됐다.
당신이 우리 옆에 없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아버지도 피눈나는 고생이 있었을 테고 할 말도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염치가 우리 모자 앞에 나타나는 걸 주저하게 만들었을 건데 이해합니다. 마지막 염치 때문에 나타나는 걸 주저했던 것도 이해한다. 그렇다 아버지는 끝까지 현신 이거 뭐야? 드러낼 현자에 몸 신자라고 이거 너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나타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지? 그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현신하셨다 합니다. 막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야 어머니는 가슴 쥐어뜯고 땅을 치며 우리를 찾지 않으면 병원에 후회하고 몸짓으로 이렇게 해야 됐다. 그러면은 뭐야? 나타나지 말고 차라리 당신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슬퍼하도록 후회와 원망으로 몸부림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나타났습니다. 그랬으면 너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지 않았냐고 말씀하고 싶겠죠? 아닙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말씀하고 싶겠죠? 내 존재가 네 출세를 위해 거리졌기 때문이 아니냐고. 맞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존재가 여러 가지로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부인 안 하겠습니다. 출신을 아는 사람 중에 한약 광대라 해도 떠돌이 광대 불과한 미니태 자식처럼 꽤 올랐다고. 미니태 자식치고 꽤 올라갔다고. 이게 평판이지. 경멸인지 칭찬인지 모르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작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이고 아버지가 그랬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집안 몰라라 하고 막 맨날 팔도 유람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못 먹고 못 사던 놈이 많이 올라갔어. 잘 먹고 잘 살게 됐어. 그거 모르고 자수성가한 노력하라며 괄목 상대해주는 사람도 많고요. 괄목 상대는 뭐야? 눈을 비비고 상대를 다시 쳐다볼 정도로 순식간에 어떤 발전을 이룬 그를 괄목 상대. 그러니까 경멸인지 칭찬인지 모르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요. 노력하라고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와 같은 병을 유지해가고자 뿌리를 감추는 거 아니야? 또 말해서 그 짐작도 맞습니다. 너 그런 평판 유지하려고 뿌리 아버지를 감추려는 거 아니야?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을 미리미리 다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나 평등주의나 우리 사회는 뭐야? 가문을 캐는 갈수록 가문을 캔다. 그 집안이 어떻다? 이거를 따진다. 그렇죠. 가문을 따지니까 당신의 삶을 당신 때문에 뿌리를 따져가니까 가문을 따져가니까 아버지란 존재가 살았던 삶이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제가 거리를 두려워하고 개면쩍게 여기는 건 그런 이유가 아니다. 아내가 제 입장보다 그런 며느리죠. 민노인 입장에서 심리적 허영이라 치고 아내가 그러는 건 심리적 허영이라 치고 아직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뭐다? 저 북 때문이다. 흐르는 북이죠. 제목이. 아들의 푸념과 감정을 목격하고 민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와 허망함을 다스리며 분노와 허망함을 가까스로 다스리고 내가 죄인이여 되는 것에 제의했다. 북을 없애면 될 것 아니냐. 근데 이건 마음에 없는 소리예요. 아들의 대답은 뜻밖이다. 북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저 북이 아버지와 저를 어떻게 갈라 세웠으며 북을 대하면서 제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게 보기 위해서도 북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북의 뭐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 세웠고요. 아들을 지탱할 수 있게 했어요.
그게 보존을 북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야. 저 북이 왜 아버지하고 아들인 나를 갈라세웠는지, 그리고 저 북이 나를 지탱할 수 있게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있어야 된다니까. 갈등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잔인하게 들을지 모르나 북을 없앤 이후에 아버지가 헛개비로 사신다 한들, 북을 없애는 거는 아버지는 뭐야? 헛개비야. 존재가 없는 존재야. 저에게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런 거. 그 사이에 뭐야? 아들이 자기 학교의 탈출 공연에 참여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대학생, 아들은 대학생이겠죠. 그리고 공연에 참여하고 아들내미는 민노인하고 성규를 야단칩니다. 너는 할아버지 나와의 관계에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불만 없지? 그럴 것도 없습니다. 자,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 할아버지를 뭐야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 그럴 것도 없습니다. 이해하면서 연결시키고 싶지 않다. 이해하고요. 나 연결 안 하고 싶어요. 그럴 필요도 없다. 기특하구나. 너만이라도 화해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 너는 지금 그러면 할아버지한 너만, 내가 아들인 내가 화해를 안 하니까 너 손자인 너라도 화해하려고 하니? 그것도 맞지 않다. 요것도 맞지 않아요. 할아버지와 저와 갈등이 있었어야 맞아. 갈등이 없었는데 화해 제스처 보이고 말고 어디서 갈등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갈등은 아버지의 몫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만남으로 이어지는 갈등이 뭐가 된다면,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환영할 만이지 역사적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역사적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네가 훈계하는 거야? 이 화가 나죠. 그럼 아들이 아버지를 훈계하는 거냐? 하고 아버지의 손바닥에 성교 볼때를 후려쳤어요. 갈등의 최고조죠. 몸싸움, 클라이막스. 어머니의 새소리가 또박또박 말 대답하는 거 봐. 그러면은 이 경우에 대부분 지금 아들을 똑같이 야단치고 있어요. 보통은 아버지가 아들 뺨을 딱 때리면 여보 당신 왜 그래? 하고 말리는데 저놈 봐라? 또박또박 말 대답하는 것 봐. 오히려 아들을 야단치고 있어요. 이 며느리 입장이. 그러면 얼마나 며느리가 이 민노인을 미워하는지 알겠죠.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버지 생각 속으로만 저를 챙겨 넣으려고 하지 마라. 요거 주장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얻어맞은 자를 어루맞지도 않고 풀 죽은 목소리가 있다. 네가 알긴 뭐 알아?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그런 말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안팎에서 들은 말에 물릴지게이다. 너는 모른다. 내 나이 더 봐라. 고깝게 듣지 마세요. 그때 가서 그 뜻을 알지언정 지금부터 제 사고, 나중에 가서 그 뜻을 알지언정 내 사고와 행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뜻에서 초청하고 후회하지 않고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후회 안 하고요. 옳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심리적으로 격리시키고 한편으로 이해하려는 모순을 이해합니다. 아버지의 모순을 이해합니다. 이기적인 현실에 집착이 그걸 누르는데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의 감각까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나이는 이해합니다. 제 나이는 할아버지 생애를 이해합니다. 북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걸 비극적 차원에서 파악할 것도 아니다. 할아버지가 광대 기질에 철저하여 가족을 버린 건 비난받아야 된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예수를 완성했니? 냉소가 머물렀다. 인식하기 나눕니다. 할아버지께 에게서 북을 뺏는 건 할아버지의 한을 배가시키고, 북을 뺏는 건 한을 배가시키고 의지를 짓밟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민노인의 아내와 며느리가, 민노인 아내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아들과 며느리가 직접 겪었던 불행한 며느리는 안 겪었어요. 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자 집에서 없애고 하는 삶을 이거 없애려고 안 한다잖아. 오히려 뭐야 저거 놔둬야 됩니다 이랬었잖아요. 아마 3번으로 갔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민노인 삶의 경우 분신이자 민노인과 성규 손자의 예술은 성규는 아니야. 성규가 북치고 다닌 거 아니잖아. 민노인의 예술을 되찾고 화합을 도모 성규의 바람 요거죠. 화합 세대 화합 누구하고 아버지 하고 갈등이 화합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3번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없애려고 하지 않았죠. 오히려 남겨둬야 된다 했어요.